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비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음산한 비밀을 간직한 한 집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죽은 자의 영혼들이 여전히 떠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은 이 집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곳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여러분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집은 여러가지 신비로운 사건들이 얽혀있는 장소입니다. 과거의 이곳에서 벌어질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들짐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는 일제 시대부터 지금의 분격, 옛날에는 정초이시라고 불렸던 곳에 사셨고 7살부터는 전쟁이로 살면서 용한 것으로 꽤 유능했던 분이었습니다. 신기가 워낙 세서 7살부터 전쟁의 정화를 맺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처 절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안동에 사는 젊은 커플이 점을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연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팥을 뿌리고 내쫓았죠. 절대로 죽은 사람의 정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연인은 단단 저렴할 사이이고 잘 살 수 있을지 물어보러 왔는데 왜 죽었다는 말을 안 하고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안동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할머니를 찾아왔던 연인 중 남자가 일부 순자의 총에 맞고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여자가 저녁잠을 지내고 하염없이 있다가 문득 할머니가 생각나 찾아왔습니다. 전원호 할머니 말처럼 남편이 죽었는데 대체 그게 뭐냐고 알고 있었으면 왜 말은 안 해줬냐고 따졌죠. 근데 할머니는 여자를 다독이며 사람은 죽기 전에 혼이라는 게 반 미쳐버리는데 둘이 들어올 때 여자는 면문이 똑바로 봤는데 남자의 혼이 물부나무로 서서 더러우더래요. 이 때문에 분명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더 들을 수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문경에는 용축계곡, 쌍릉계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도 피처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용축계곡에는 용소라고 용이 나오는 것처럼 깊은 단소가 있고 쌍릉계곡에는 그게 두 개나 있죠. 어릴 적 증조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께서 지신 이야기입니다. 1932년 당시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집안에서 이곳으로 놀러왔답니다. 어린 애들도 물장물에 집어 놀고 있었는데 전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문이 들어있었죠. 그러던 중 아이 하나가 물에서 호우적거리고 있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아이를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들었고 겨우 애를 끄집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미약하게 남아 들이쉬는 숨으로 겨우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들의 발에 피가 많이 나고 있어서 발바닥을 보니 마치 고슴도치 떼찌르인 것처럼 구멍이 몇 개나 있었고 피가 철창 흐르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있던 할머니께서 바른한 구멍이 입을 다져다 대고 빨아내고 뱉고를 반복하셨답니다. 갑작스러워 상황에 사람들도 놀라서 당황해 있는데 이래 할머니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져온 먹물을 발바닥에 뿌렸고 그 순간 아이가 숨을 쉬며 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청년을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죠. 이후 할머니께서 말하시기에 물에서 호우적대고 있을 때 보니 허연 뱀들이 아이와 청년을 막 물어당기고 있었고 발바닥을 뜯어대고 있더래요. 그건 할머니만 봤다 보니 급하게 dum을 빼겠다고 구멍들을 빨아냈던 겁니다. 결국 청년의 시신을 수습하고 용축계곡 가장 깊은 곳에서 제자를 지냈습니다. 며칠 뒤 그날 이곳에 놀러왔던 사람 중 한 명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살려낸 아이가 서다만 낳았지만 다리를 잘고 며칠째 골련로 아프다고 근처 병원에 돌아다녔지만 이호함이 없어서 결국 할머니를 떠올렸던 겁니다. 가만 보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계곡으로 다시 향했죠. 그리고 긴 장대를 가져와 그 요원소 안을 휘적거렸는데 그 끝에 하얀 물질을 걸려서 꺼내보니 사람 뼈더랍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 아예 안을 들어가 밑을 뒤졌더니 사람 시체가 8토나 나왔다는 거죠.
유독 일본에서도 그 장소만 아내가 까맣게 되어 있었는데 시체가 적어 남은 시덕이 흘러가지 못하고 용소 밑바닥이 고여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체를 만들고 아재를 지내고 나니까 그게서야 아이의 병세가 완화되었다고 하죠. 문경지에는 지금의 정천댐이 있는 정천호가 있습니다. 겨울이면 비머나치나 찔김도 많이 오고 글주엔 님을 낚시하러 많이들 오만 곳이기도 하죠. 할머니께선 보통 학생 때쯤 대략 1940년도에 수수떡과 장짜개떡을 지어서 절간에 동양을 드리러 갔습니다. 불멍을 들인 뒤에 날씨가 더워서 진남 조번이랑 이어져서 김경사 앞까지 길게 뻗은 명당을 따라 지옥 단기슭을 거니러 산책을 하셨죠. 단줄기를 따라 던천호까지 자갈이 광활하게 펼쳐져 멋들어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호수가 하나 나왔는데 분명 예전에만 해도 절벽에 잠성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라지고 맑은 물이 심하게 탁해져 있다네요. 녹두가 엄청 껴서는 그 기운이 너무 음습하고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 와중에 한 부부가 하얀 가루로 솥을 뿌리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 화장한 앞골이더네요. 녹음으로 수척해 보이고 좀 머리에 은미냐를 곱게 꽂은 할머니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장난치리길래 이리 서럽게 우시냐고 모르니 이제 배 10살 때는 종손이 약초랑 나물 캐러 갔다가 배면 무이려 죽었다고 하더랍니다. 온몸이 푸르죽죽한 것이 지독한 노마 때문인 것 같다고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납골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간단히 제리 지내고서 덤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방이 예뻐 호롱불이 다 꺼지고 장난쳐 하려고 증조 할머니도 자리에 누웠는데 참호지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니 기분이 한 불이 찾아오셨대요. 잘 쪄가지고 온 옥수수를 주셔서 당소만 나누며 먹고 있는데 그리 맛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적 할머니께서 낮에 먹던 노부부와 경천댐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기분이가 깜짝 놀라서는 거기가 진짜 이산이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다른 물길은 괜찮은데 꼭 그 호수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고 녹도 심해졌는데 익사다들의 경우 시체가 제대로 뜨지도 않는다는 거죠. 허전한 뼈를 이곳에 뿌리는 경우도 많은데 꼭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 고기에 허연 자란 뼈가루가 묻어질 정도로 물이 흘러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백타시기에 연이적 빠져줌을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곳에 켜펴이 쌓이다 보기에 더 음습하고 안 좋은 기운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말하러 가가 갑자기 기분이가 말을 끊고는 헌데 쫑어리의 은미대로 난 노부부는 동로에 사는 약쪽 군네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집에는 종손이 없다고 하더네요. 노련 할머니께서 이상처리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기분이는 분명 그 집이 맞다고 하지만 그 집에는 종손이 없다고 확신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른 한 통을 채 잠에 들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동네에 떡도 돌리고 시키도 밥이 나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도 할머니를 알아보고는 고맙다고 귀한 약재들을 줬는데 간자하다고 고개를 숙여 일자를 하려고 하니 아궁이 앞에 웬 아이가 있더랍니다. 저 뒤를 아이의 영혼이 가만히 서서는 아궁이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더래요. 가까이 가서 보니 아궁이 땔감 안에 허연 뼈 같은 것들이 불었는데 이게 뭐냐고 물으니 어제 돼지를 잡고 나간 뼈라고 말하더랍니다. 빛이 돼지를 잡을 것 같은 집도 아니었는데 옆에 있는 아이의 혼을 보니 전혀 그런 기분이 안 들더네요. 오히려 너무 억울하고 한이 깊은 기웃대던의 보글이 소문해질 정도라고 하셨으니까요. 일단 덜어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기겁할 정도로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다음날 청년들과 함께 다시 그곳을 방문했는데 노부부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어느 번에 장작을 노악 넣어서 아궁이 불을 피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제치 청년들에게 부탁해 아궁이 불을 빼냈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의 동해물이 반쯤 퍼져뒤집 상태로 있더래요. 순산을 부르겠다고 윽박을 지르니 그제서야 마냥 자살하게 바닥에 퍼져버려서는 고백하더랍니다. 아이를 집에서 먹거나 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다 서울로 떠나고 쓸쓸해졌을 때 거지장으로 너무 있던 아이들을 거두어 약초도 가르치고 심부름도 시키며 키웠답니다. 하루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산을 찾으러 산을 타고 있는데 뿌리도 짙고 지리 좋은 산삼을 발견하고는 송이버섯까지 챙겨서 내려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배가 고팠는지 산삼이 더덕인 줄 알고 그걸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노부부가 놀라서 빨리 뱉으라고 하는데 담임이 뱉어질 리가 없으니
반대로 남은 원동님이 자꾸만 애를 혼내겠다고 냅다 때렸던 겁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오줌없이 죽었고 원문에 멍이 들었으니 그걸 배만때 물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근데 같이 키우던 아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이가 권경을 다 못듣겠고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말할까봐 그 아이가 죽이고 불에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수사들이 신고를 해서 노부부를 잡았고 죽은 아이의 넋을 기리고자 호수에서 죄를 크게 올렸습니다. 문경시 호기변 단창 위에는 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 군부대 원장으로 사라졌지만 거의 100년을 마을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해줬던 조의식 수원이었죠. 우물은 19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물이 많아서 32년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연수가 자로와 물마를 일이 없었는데 배부식하고 술전 넘는 이 동네에서 우물이 이전했을 때 잔치를 벌였고 할머니도 번질 수 없어서 잔치구두 다쳤대요. 탐막한 곳이라고 물을 마시니 어찌나 맑고 시원한지 왜 마을 사람들이 이리 닳도록 칭찬을 했는지 알겠더랍니다. 한참 잔치를 가다가 슬슬 정리하고 있을 무렵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 정리하던 사람들을 재촉했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와중에 왜 남자아이 하나만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있더니요. 왜 저러고 있나 싶어 가까이 가서 보니 웬걸 이 먹구름이 밑이가 뒤틀려 있고 얼굴은 퉁퉁 불어서 산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할머니도 깜짝 놀라셔서 밑에 있던 장난의 남자 옆에 틱틱 던져보는데 건디는 안 쳐다보고 계속 할머니만 떨어져라 보고 있더래요. 순간 이게 사람이 아니라 터지기, 즉 지방면 계란의 빛이구나 싶었답니다. 그 길로 하늘이 떠들어 사이로 뛰어가서는 마을 안에 있는 포목점으로 들어가셨대요. 비도 피할 겸 왔다고 하니 고사님 고생 많으셨다고 감주를 내어두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다고 하는 포목점 주인에게 혹시 마흔에 머리를 길겠다고 검은 저고리를 입은 아이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이 아이고 젊은 고사리 영하긴 영화한다 봅니다. 그 애가 눈, 코, 입이 요리요리 이상한 아이죠? 라고 말하더니요. 파일을 들어보니 평소에도 마을에 그 아이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자원들도 무서워했지만 해코지도 안하니 이제는 다들 적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가 마을에 적었는데 그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재산도 다 나뉘고 정신을 못 차리고는 옆마을에 가서 소를 훔쳐와 그걸 판 돈으로 도박을 했답니다. 그게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나보다 엄마와 아이다 도박빚이랑 속값을 갚았는데 아무리 품팔이를 해도 그 돈을 갚을 수 없으니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했던 겁니다. 그대 하필이면 예전 우물에 몸을 던진 겁니다. 우물이 아무리 깊다고 한들 빠져서 죽을 정도의 깊이도 아니었고 물도 깊어서 떨어져 죽기 힘들었습니다. 벽 버리고 몸을 던진 건지 나들이 시체를 던졌을 때는 얼굴을 포함해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대요. 결국 그 안에서 죽은 아이의 영혼이 이곳에 터지기가 되어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틀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꽃판을 열었습니다. 외가는 비가 왔을 때 새로 판 우물에서 검붉은 물이 우러나왔고 오려 식수원이 오염됐을까 싶었던 거죠. 마을 할머니께서 구슬하지 않고 마을에 있던 또 다른 무당이 구슬 주관했습니다. 죽을 의뢰했던 것, 무당이 우물 앞에서 향을 피우고 죄를 지냈으며 지신 밟기를 한 곳에서 천신제를 또 올리더랍니다. 마을이 안위를 깨어나는 것은 딴이 심에게 하는 것이 맞지 그 곳에서 하늘을 심에게까지 죄를 올리는 게 이상했던 거죠. 아무튼 꽃판이 절정을 향해 갈 때 무당이 나무를 미치듯이 흔들며 붓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물 물도 괜찮았고 모든 게 좋아져서 굳이 효과를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쨍쨍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는데 장마가 찾아왔을 때 지금껏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장마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도론이 뽑아치고 다 물바다가 되고 집도 쓸려나가면서 난리가 나게 되죠. 그리고 할머니를 쳐다온 마을 청년은 지금 우물에서 난리가 났다고 빨리 와달라고 소문내더랍니다. 빠르게 우물로 달려가 보니 우물물이 던지고 검붉은 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고 있더래요.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뒷머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아봤고 그곳에는 저고름 어떤 아이가 가만히 서서는 할머니를 보고 있더랍니다.
할머니께서 논길에 내서 한 발자국 앞으로 가면 아이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는데 그렇게 따라놨더니 새로 이자마기장 우물에 도착이 있었죠. 주변을 보니 아이는 온데란도 없었고 기간 빛이 이상하다 싶어 줄을 타고 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날이 습해지니까 안에 악취가 심했고 우물 벽에는 예전에 아이가 죽을 때 도너지려고 했던 건지 손톱 자국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그 안에는 예쁜 민둥가락지도 있었는데 서원 때문에 죽기까지 한 사람이 혼의 반쯤에 끼고 있었나 싶어 안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다시 올라와 포목점에 들러 밤을 비려 종이에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있던 다른 문안이 무슨 절간 보살이 부적을 그리라고 비아냥댔는데 그건 부적이 아니야 곱게 잘생긴 아이의 얼굴이었죠. 뒤틀린 이 거꾸미를 온전히 그린 아이의 그림을 매번 접어 조심스레 짜놓고는 모자에 묻어 몇 편 묻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가 다 탈 정도로 절은 올리고는 마을로 돌아오니 건물은 물들며 사라지고 우물하는 쏟아던 성근내마저 없어졌죠. 물론 이후에도 산을 건너서 모자에 묻어나 이장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음산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